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다 보시고 댓글로 의견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 바젤3 안 지키는 거, 부디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 고발하면은 한국 신용도 평가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알 거예요. 저쪽에서도 알 거고. 다만 한국 신용도 평가가 이것 때문에 낮아진다라는 느낌보다요. 문제는 지금 신용평가가 안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높지 않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고, 바젤3 안 지키는 거는 한국 정부보다는 누가 피해를 봐요? 바젤3 안 지켰다. 정부가 피해보는 것보다는 은행권에서 피해를 보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세계 100대 은행에 우리나라 6개가 올랐는데 조금 올라간 곳들도 있죠. 근데 떨어지는 곳들도 많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전엔 계속 떨어졌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또 정부에서 관치금융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 순이익이 매우 떨어졌다고 합니다. 4대 금융지주에.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2022년에 확 튀었는데 700억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특히 KB가 많이 성장한 가운데 지금 신한이나 우리 같은 곳은 지금 순이익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익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막 좆대 이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더 많이 올라야죠. 아니 은행들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서민들 죽어가는데 은행들을 왜 더 많이 올라야 된다고 하냐?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고정이하 여신 요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3개월 이상 연체해서 못 갚는 경우 또 부채 상매각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올라갔고요. 원래는 연체 그 다음에 상각 매각 요것을 1대1대1 비율로 했는데 연체 냅두는 걸 비중을 줄이고 상각 매각 비중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연체율 관리를 빡세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다 뭘로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는 수익이 늘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PF 문제까지 지금 번지고 있죠. 물론 1금융권이 PF 때문에 무너질 정도로 약하진 않지만 2, 3금융은 무너질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1금융에도 분명히 타격이 어느 정도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경제 위기 때 은행은 돈을 쌓아놔야 돼요. 다만 이제 미국처럼 그 투자 많이 해가지고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나 베어 스턴스 은행처럼 무너지진 않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가 신용도가 많이 안 낮아지는 이유는 국가부채 관리를 잘했다 그랬죠. 국가부채 관리를 어떻게 잘했을까요? 손실이 나는데 요거를 안 한 거죠. 그냥 손실 난 대로 준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한은마통 또 외평기금 이런 것들로 떼왔어요. 근데 정부가 작년에만 117조 한은에서 마통 땡겨다 썼죠.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누적 단기 차입금이 117조 원이고 단기 차입금이에요. 썼다 갚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통처럼 쓰니까 한은에서 지금 요것을 제동을 걸겠다. 왜냐면은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한은에서 해야 될 일은요. 기준금리를 토대로 물가를 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를 시켜요. 그리고 저렇게 정부에서 계속 정책 자금 대출 풀고 땡겨서 쓰고 하니까 시중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중 유동성 35.3조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정기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펀드 증가세로 수익증권에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그러죠.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그런 거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화폐가 풀린다. 즉 화폐 가치 하락이 무엇을 이끌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이끌 것이다. 인플레이션 잡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졌다는 소리예요. 이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화폐는 많이 풀렸어요? 내수는 안 돌죠. 통화 승수가 안 돌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거지. 실질적으로 보세요. 안 오른 품목이 있어요? 공깃밥은 1,000원이 국룰이었는데 지금 3,000원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지금 시장 장 보러 다니시는 분들, 장 보시는 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반대로 장 안 보고 사서 드시는 분들 어때요? 식당 가격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옛날에 그런 밈이 인터넷에 돌았었죠. 야, 저기 편의점 도시락을 왜 먹냐? 그거 사 먹을 돈이면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지. 뭐 깍두기도 나오고 어쩌고 물도 공짜고 막 하면서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밥 10,000원이죠. 거의. 편의점 도시락 2개 사 먹을 돈입니다. 이제는 국밥이 가성비 음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도 지금 짜장면 11,000원 됐잖아요. 다른 게 더 많이 올라서 또 가성비 음식이기도 해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황이에요. 이 물가를 낮추진 못할 망정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올리고 있다.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요 물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도 집값인데 금리가 높죠? 그리고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나요. 지금 건물주들도 수익률이 안 나서 미쳐 돌아갈 지경입니다. 과거에 옛날 거 진짜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진짜 과거에 저기 샀던 사람들이나 그런 거고 지금은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요. 물가도 비싸지,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대로 떼가지, 임대료 건물주가 낮춰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자도 내기 버거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뭐라 그랬냐, 아주 제가 재밌는 이야기란 거를 확인을 했는데 아주 윤석열 정부가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세액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어떤 멋진 말씀을 하셨냐,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와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줘야 한다. 첫 번째, 자,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 이거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부동산 잡자. 이게 문재인 정부 때려잡는 역할이었죠. 부동산 잡자 해서 당선이 됐는데 부동산 띄우는 정책들만 쓰니까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자. 그렇게 보이고요. 또 경제와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줘야 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 규제 푸는 거, 이것도 시장 논리가 맞냐, 실질적으로 투기꾼들 유입시키는 게 이게 경제와 시장 논리가 맞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요게 경제와 시장 논리라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경제와 시장 논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왜 관치금융하고 있어요? 왜 금리 눌러요? 세금 까주는 거 그렇다 칩시다. 세수가 지금 펑크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지만 그래도 세금 까줘가지고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서 결국에는 좀 박리담회 형식으로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돌아올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합시다. 근데 왜 금리 눌러요?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데? 금리 때문에 힘들고 물가 때문에 힘들죠.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힘든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리 그런다고 해서 금리 낮추면 물가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일단 물가부터 잡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가 잡아야 하는데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물가 잡혀요? 부동산 정책 계속 풀고 계속 집 사라고 해가지고 빚 늘리고 있어요. 빚 늘리면은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도 GDP 대비로 떨어졌다고 지금 뭐 환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정책 모기지도 엄청나게 풀었죠. 정책 모기지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그거 지금 역풍 불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정책 자금을 그렇게 풀면서 무슨 시장 논리예요. DSR까지 우회하면서, 시장 논리는 DSR에 맞게 가계 부채가 디레버리징 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게 시장 논리예요. 그 시장 논리를 어긋나게 해서 지금 작년에 데드캣 바운스 났고, 그 상황에서 저기 부일남 정태희 씨 이런 분들이 바닥 찍었고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은 임장 다니면서 사실 준비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 산 사람들 완전히 망한 거죠. 이제 또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책임져서 정책 자금을 계속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정책 모기지 규모 조절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보금자리론 역대급으로 많이 풀었죠. 이거 특례 보금자리론 1월 29일에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1월 29일에 신생아 특례 나오는데 요것도 한계가 있죠. 일단 애가 있어야 되고 소득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형 평수에는 적용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풀어도 큰 효과는 안 날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지담대가 51조 6천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정책 모기지가 30조 가까이 된다. 대환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시장 논리에 따르면 대환 대출은 왜 해줘요? 지금 대환 대출 하라고 막 정부에서 압박 넣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될 경우 물가 안 잡히죠? 금리 쉽게 못 낮추죠?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작년에는 하는 마통도 쓰고 외평기금도 썼지만 지금 아까 환율도 말씀하셔가지고 환율 올라가서 또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거 외평기금 써봤자 전년보다 올해가 정부 세수 손실이 더 클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달러 줄이면 외환위기 맞자는 의미고 그렇다면은 하는 마통도 안 되고 외평기금도 끌어다 쓰는 것도 힘들고 적자도 심해진다. 국채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부채 증가하죠. 바젤3 똑바로 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까지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도 신용등급 왜 떨어졌어요? 부채 때문에. 왜냐면 지금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미국 국가부채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디폴트 이야기도 나오고 물가 상승도 심각하고 경제 안 좋으니까 등급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신용등급, 저 사람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돈 잘 빌리고 돈 잘 갚냐, 돈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걸 따져봤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안 빌렸으니까 아직 신용등급 하락은 안 나왔지만 이제 빌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 잘 못 벌죠. 세금 다 까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렇게 부자 감세 다 해주면서 어디서 세금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분석이 요즘에 왜 계속 나올까요? 갑자기. 담배값 8,000원으로 올리면은 흡연율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담배값 올리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담배에 태화는 세금이고 금연이냐 흡연이냐 계속 싸움 붙여가지고 흡연자들 여론이 예전에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니까 흡연율 많이 줄어들든가요? 아니요, 결국엔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저런 세금은 간접세죠. 부가가치세나 담배값이나 이런 것들 간접세죠. 간접세가 많이 늘어나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직접세가 늘어나면은 부자들이 부담이 커지는 거고 간접세가 늘어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다 감세해놓고 세수 어디서 메꾸겠다? 자꾸 저런 여론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저런 것들을 유도해가지고 간접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똑바로 살아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진짜로 담배 줄여버리면은 세금 더한 거 칠걸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반대 여론도 굉장히 심할 테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표를 위해서 감세는 해주는데 세수 때문에 간접세를 올린다. 이거 굉장히 역풍 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기 총선 이후에는 올리겠죠. 올리나면.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실태야. 그러니까 뭐 욕먹는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수시장 안 돌아가니까 세수는 잘 안 거치는데 돈 쓸 때는 많죠. 여기저기 터지니까. 근데 정부 부채는 안 늘린다고 추경호 총리가 추경을 안 했죠. 그리고 추경호 총리 물러났어요. 이제 뒤집어 쓸 사람이 왔죠. 추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 보시면은 신용등급 문제는요. 바젤3를 안 지켜서 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은행들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진짜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 생길 거는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